두 사람을 봤을 때 어느 분이 허리가 더 아플까요? 일반적으로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이 날씬한 분들보다 허리가 더 아프다고 예상하는데, 날씬한 분의 허리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술한 자국이 있고 수술 후에도 허리가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가 나오면 코어 근육이 약하다고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배가 아주 많이 나와도 복부 속에 있는 이 근육만 튼튼하면 전혀 허리 통증이 없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10년, 20년 오래된 만성허리 환자에게 이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과 몇 가지 운동만 알려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에 있는 이 근육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알려드리고자 만든 영상이고, 10년, 20년간 만성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송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을 알고 계셔야 평생 허리 통증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허리가 아픈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상적이라면 허리 전만이 되어 있고 윗관절과 아래관절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허리의 정렬이 틀어져 있거나 윗관절과 아래관절이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침 같은 약간의 자극에도 허리 전체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허리 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허리의 정렬이 무너지게 되어 허리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바로 복행근이라는 근육이고, 복부 속에 위치하여 복부와 허리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면 다른 말로 코르셋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복부와 허리를 둘러싸서 허리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몸을 뒤로 펴는 허리의 직접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팔, 다리를 움직이는 사지관절의 움직임에도 허리에 악영향을 줘서 정상적인 허리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여지게 되므로 허리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복행근이 약하면 다른 부위의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허리 정렬이 무너지게 되므로 무조건 허리 환자는 복행근 수축 방법을 알고 복행근을 꼭 운동시켜야 합니다. 그럼 복행근 수축 방법 한번 배워볼까요? 일반적으로 허리 환자에게 배에 힘을 주세요 하면 배를 앞으로 내밀거나 가슴을 과도하게 들면서 윗배를 당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갱근 수축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손은 배꼽에 손가락을 접촉하고 다른 손은 골반 옆에 접촉하여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며,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며 가슴은 들리지 않으면서 배꼽이 허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아랫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둘레가 좁은 바지를 입는다고 가정해서 바지를 입을 때 이 아랫배를 살짝 당겨서 입어야 이 후크가 닫히면서 바지 속에 쏙 들어가겠죠. 이때 아랫배를 당기는 느낌이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 수축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면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 배 안에 복압이 증가하고 증가된 복압에 의해서 허리 관절 움직임, 저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므로 허리 안정성이 높아져서 허리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에 힘을 주는 것을 복행근 수축이라고 합니다.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을 수축한 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허리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힘이 허리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복행근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복행근 강화 운동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힐 슬라이드 운동으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긴 후 다리 펴기 운동으로 양쪽 다리를 세워서 반듯하게 눕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면서 배에 힘을 준 상태에 한쪽 다리를 최대한 폈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좌우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다리를 폈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할 때 허리에서 움직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행근 강화 운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긴 후 다리 굽힘 운동으로 양쪽 다리를 세워서 반듯하게 눕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 수축 후 한쪽 다리를 굽혔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좌우 10회 해주시면 되고, 특히 다리를 굽혔다 원위치 할 때 허리에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행근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리를 굽혔다 원위치 할 때 허리에서 움직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지거상 운동으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긴 후 한쪽 다리 들기 운동으로 이제는 양쪽 다리를 펴서 반듯하게 눕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면서 배에 힘을 주면 허리가 바닥에 살짝 밀착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 한쪽 다리를 45도 정도 들었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좌우 10회 해주시면 되고, 다리를 이렇게 펴서 들기에 지렛대가 길어져서 특히 다리를 내릴 때 허리의 움직임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내릴 때 배에 힘을 줘서 허리가 잘 밀착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긴 후 양쪽 다리를 기역자로 만든 상태에 한쪽 다리씩 다리 벌리기 운동으로 양쪽 다리를 세워서 반듯하게 눕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한쪽 다리씩 기역자가 되게 만든 상태에 다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벌렸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좌우 10배 해주시고, 다리를 옆으로 벌릴 때 골반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것이 복행근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운동이 쉬워 보이도 다리를 벌리다 할 때 골반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배에 강하게 힘을 준 상태에 다리를 벌렸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데드버그 운동으로 양쪽 다리를 세워서 반듯하게 눕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양쪽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한쪽 다리씩 기역자로 만든 상태에 다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운동을 데드버그 운동이라고 하죠. 이 데드버그 운동을 할 때 혹시나 허리에서 소리가 나든지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면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좁은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복행근이 강화되고 난 뒤에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최대한 멀어지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좌우 10회 두세 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복행근이 강화되고 난 뒤에 팔과 다리를 서로 최대한 멀어지게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주시면 약해져 있던 복행근이 강해져서 정상적인 보합이 만들어지며 무너진 허리 안정성이 회복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허리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는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겨서 배에 힘을 주는 복행근 수축 방법을 꼭 익히고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해주시면 두 번 다시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60대 이후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해주시면 100세까지 허리 통증 걱정 없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60대 이후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